우리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맨 앞장부터 하실 거고요. 22페이지에 이제 총칙 이론을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론은 핵심만 딱딱딱 좀 이렇게 짚어드릴 거예요. 예, 이론은 뭐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아마 과목별로 지금 문제풀이 나간 과목도 있나요? 예, 어떤 과목 나갔어요? 공시 또 공시반 들어갔어요. 공시하고 지금 중개사법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시 선생님 이거 이론 얘기해 주시나요? 아, 그냥 넘어가요? 예. 다른 과목은 얘기 다 안 할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예. 그래서 잠깐 이제 보고 간다고요. 예. 자, 22페이지 가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예, 상법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상법의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민법상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 민법을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 예, 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서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중개사법으로 보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여전히 미성년이라는 뭐 그런 거 정도 먼저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내려오시면 재정 목적이 있는데, 직접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뭐에 대해서 규정하나요?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채색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또 넓게 보면 소공도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다 들어가고, 개공과 소공은 중개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할 거고, 그래서 뭐를 제고하냐면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이제 2차 목적이고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에요? 국민경제 이바지. 자, 3번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라는 용어에서부터 중개보존까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중개는 핵심어만 봅니다.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자, 역으로 질문 한번 드리면 행위가 어떤 행위죠? 여기 안에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중개하는 자는 뭐만 합니까? 알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는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자, 공인중개사는 뭐를 뭐한 자 이렇게 정의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 거기도 채색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첫째, 의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뭐 이제 중개업의 3요소가 되고, 개공은 무엇 한 자라고 개공을 정의합니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정의합니다. 소공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고, 가로에 보니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뭐 이런 편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고, 직급이 높게 올라가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소공이다. 없으면 중개보조원이고요. 그래서 소공의 업무는 두 개가 있거든요. 무슨 업무를 하거나 무슨 업무를 보조.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 거기다 각각 채색해 주시고, 소공의 업무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래서 두 개죠. 두 개. 중개보조원은 맨 앞에 말이 중요한데 뭐 아닌 자? 예, 공인중개사 아닌 자라는 말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얘는 업무가 뭐만 하는 애지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 예, 단순한 업무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이제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구분 밑으로 한번 읽어보면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 밖의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을 전체 6개를 중개대상물이라고 얘기해요. 뒷장 넘겨봅니다. 특수한 중개대상물에서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임목에 있어서 공시 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임목 등기부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임목 등기를 만들려면 뭐가 필수라고 그랬어요?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등기할 수 있죠. 반대로 뭐 없으면 뭐를 못해요?
원부가 없으면 등기는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뭐를 실어주죠?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뭐를 이렇게 기재해 주잖아요. 뭐를 기재해 주더라? 임목의 등기번호, 임목의 등기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 표제부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어요? 임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는 그 공시 1번에 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죠. 거기 을구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의 을구는 즉 저당권은 반드시 몇 달 안에 10월 안에 보전 등기하고 10월 안에 반드시 와야 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밑에 이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규정 이렇게 기준 이렇게 있는데 그 1번 항목 첫 줄만 좀 전체 채색 한번 하시고요. 거기다 별표 하나만 잡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첫째 무슨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까? 사적 거래 가능할 것.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규정이 있을 것. 규정 없으면 중개대상물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세 개는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1번.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었고요.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일반법적 지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법은 나중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특별법적 지위가 있다 그랬죠. 먼저 적용되는 법률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1번 틀렸네요. 예.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번 문항 밑에다가 한번 좀 요 사례를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죠. 그죠? 예.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얘가 중개업을 할 수 있나요? 네, 얘를 무슨 법인이라고 그래요? 중개법인 아니면 특수법인? 얘를 왜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농지만 해서 특수법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이 법을 당연히 적용해야 되겠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얘가 중개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라는 걸 할 때는 당연히 무슨 법도 적용받아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법도 당연히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만 딱 놓고 보면 무슨 법을 먼저 적용, 무슨 법은 나중에 적용?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은 나중에 적용하니까 얘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를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해서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 되죠.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고요.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좁은 영역을 좀 제한해서 본다면 얘는 일반법적 성격이 있는 게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아니 민법하고 상법의 중간에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거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지? 중간법 내지는 양자를 혼합했다 그래가지고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다. 국내법이죠. 이거 국제법이 아니니까요. 5번 개공에게는 상법 총칙편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개공이 상법 적용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개공이 왜 상법을 적용받냐면 상인이라서 상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인은 상법에 의해서 이제 기장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기장의 의무라는 게 뭔 말일 것 같아요? 장부 같은 거, 뭐 수입 지출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한테.